이렇게 뽑았었어? 그때 애들 다 나눠준 거예요. 일기법에는 상시일기와 정기일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 심신장교 처리권과 감각감사는 정기 일기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정기 일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우리 교무님과 함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원불교라는 종교에서만 유일하게 수행법 가운데 일기법을 놓는 건 좀 독특한 특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타 종교에서는 일기법을 수행법으로 딱 정해가지고 수행을 해라. 그렇네. 그 의미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대종사님께서는 순간순간 그리고 1분 1가 계속 우리들에게 마음을 챙기게끔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일기로 조사하고 점검을 하게끔 바쁜 신앙 수행을 할 수 있게끔 딱 보니까 물 셀 틈 없이 공부를 그렇죠. 하기 위해서 이제 쉼 없이 일기법을 간단 없이 주셨다고 네. 하는데 이 일기를 쓰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그 정기일기 부분에서 여기 심신작용 처리권을 오늘 교무님과 함께 어떻게 쓰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작용 처리권은 어떤 거죠? 우선 심신작용 말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심, 마음 심자, 신, 몸 이게 몸과 마음이 작용되는 그러한 상황을 기재를 하는 또 일기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문에 말씀해주신 언어 중에 경계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경계를 대했을 때, 경계를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동정 간에 이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경계상에 있을 때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이제 있는 그대로 적어보면서 본인의 그런 행동, 말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모습들을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게 적어보는 또 일기법이 또 심신작 처리권이라고 하죠. 굉장히 사실적으로 써야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래서 쓰다 보면 좀 약간 내 맘대로 쓰잖아.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고. 분명히 그렇게 나는 했는데 그걸 좀 약간 꾸미거나 그렇지. 좀 편집하거나 여기서 편집이 들어가네. 예, 또 편집하거나 좀 없는 말을 없었던 상황을 있게끔 하거나 또 숨기고 싶은 거는 또 이렇게 감추고 싶은 건 또 그치, 누가 볼까봐. 약간 이렇게 세상에서 표현을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해서 이게 좀 나름 소설 글짓기가 되는 그렇지. 예,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하면 사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기재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심신작용 처리권을 쓰면서 본인을 더 객관화해서 보려고 하는 수행인데 그게 또 왜곡될 수 있죠.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일 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게 본인의 마음 공부의 그런 진급에 스스로가 방해를 놓는. 그치, 일기를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도 일기를 진짜 솔직하게 쓰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과연 진짜 일기를 갖고 수행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잘못된 게 있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이 일기는 본인 피드백 노트거든요. 나 안 보여줘. 그래서 이거 보여줬다가는 순간 인과적으로 너무 어떠한 솔직히 다 써서 죄와 벌을 받을지 복과 해를 장만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솔직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솔직하게 그래야 쓰는 게 진급을 중요하고 그래야 이제 발전을 하죠. 네. 그리고 솔직하게 쓴 거를 또 스승님께 문답 감정을 받아야 되는 게 그렇지. 문답 감정을 받아야 내 안에서의 시비나 또 내 안에서의 합리화로 마음 공부를 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지도인이 필요합니다. 맞아. 그래서 교도님들은 또 교도님들 사이에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에게 또는 교도님들은 또 교당 교무님에게 청년, 학생, 대학생, 어린들도 교무님께 부담은 되겠지만 사실 일기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담은 되겠지만 그래도 일기를 쓰면서 본인의 마음을 좀 더 사실적으로 바라보고 본인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습관이나 그런 것들을 기질을 좀 더 파악해보는. 좋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이미 불성을 갖고 있지만 부처가 되기 위한 그런 공부를 또
또 일기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심신작용 처리권에서 이제 교법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은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재시키는 뜻은 그날 당일에 시비를 감정해서 죄복을 결산하게 하며 시비 이해를 밝혀서 앞으로 있는 모든 일들을 작용할 때 나의 취사하는 능력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비 이해예요. 네, 저는 그걸 갖다 보는데 이 시비 이해가 당시에 뭔지도 잘 모르겠고 시비 이해를 어떻게 밝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은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시비를 밝혀서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얻기 위함인가를 꼭 강조를 해야 됩니다. 취사. 그러니까 취사를 잘하자는 거죠. 결론은 취사네. 네, 그러니까 시비를 밝혀내는 것이 이제 사리연곡 공부 과목의 이제 연구력을 이제 증진시키는 공부일 수 있지만 그 연구력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시비를 잘 가렸을 때 내가 이 경계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인과적으로 좀 은혜롭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취사를 하게끔 하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정말 심신장 처리권의 이제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시비를 가리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시비를 육군을 통해서 딱 사용할 수 있는 이번 전산 조목사님 신년법 말씀도 마음을 잘 씁시다. 그러니까 잘 쓰는 우리 원불교는 잘 써야 됩니다. 맞아. 근데 시비를 잘 가려내야 분석을 해야 잘 마음을 쓸 수 있는 거지만 이제 시비를 분석하는 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취사의 능력을 얻도록까지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심리장 처리권의 핵심 요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취사의 능력을 당연히 얻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비의 분석 이제 공부를 해봐야겠죠. 알려줘. 동국형님도 잘 하시잖아요. 나 못해요. 왜 못해요? 시비를 이제 심리장 처리권을 쓰면서 시비를 잘 분석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전제돼야 되는 건 일기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많이 써봐야 됩니다. 그렇지. 그 본인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글로써 많이 표현이 되는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시비를 한번 분석하는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시비를 공부한다고 외쳐봤자 본인이 일기를 써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쓴 일기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자기가 쓴 본문에서 그렇지. 시비를 이렇게 도출해내는 거죠. 찾아서 그러면 하나 정하자. 오늘 경계 대략적으로만 구체적인 건 아니고 나도 한번 경계 생각해볼게 오늘. 오케이. 오늘의 경계라. 오케이, 난 정했어. 정했습니까? 정했습니다. 큰 경계. 네, 저도 정했습니다. 큰 경계가 됐어.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심리장 처리권을 한번 글은 아니지만 말로써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심리장 처리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방법적인 부분을 알려주세요. 네. 첫째 상황 설명이 돼야 돼요. 정확한 상황 아까 얘기했던 거? 네. 그러니까 경계임을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쓰겠죠. 네. 분명히 어떠한 경계를 당했을 때 내 마음이 기뻤거나 요란했거나 짜증이 났거나 화가 났거나 즐거웠거나 이런 이제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그 감정이 일어난 상황 그리고 그 경계를 본인이 알아차리는 먼저 알아차렸어요. 나. 어떤 거예요? 오늘 제가 오늘 이게 첫 번째 공식 첫 번째 공식 첫 번째 공식 상황 설명하기. 상황 설명하기. 제가 오늘 진짜 오랜만에 대중교통을 탔어요. 차를 안 갖고 진짜 오랜만에. 근데 너무 불편했어요 그게. 무겁고 막 이 겨울이니까 매트 입고 막 답답하고 가방에 지금 머리가 아픈 거야. 장비에 그러니까 막 무겁고 막 사람들 부딪히고 하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짜증이 팍 그래서 연달아서 오더라고. 딱 거기까지 우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를 쓸 때 나는 오늘 신촌교당을 가는 날이다. 뭐 짜증난 거 이런 생각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상황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구구절절한 필요 없어. 나는 오늘 신촌교당에 가는 날이다. 오케이.
그리고 평소 차를 가지고 항상 음. 이동을 했던 나였지만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네. 있는 그대로. 짜증이 없어 거기에 일단. 사승이 없어. 근데 음. 겨울이라 음. 두꺼운 외투를 입고 여러 가지 장비를 챙기고 지하철을 타셨나요? 네. 탔는데 오랜만에 타는 대중교통이다 보니 사람들도 많고 환승에 카드 찍고 걷고 출구 찾고 하는 게 너무 잘하는데. 이 상황이 점점 나에게는 힘듦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상황 설명하는 거.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만. 오케이. 두 번째. 저도 말해줄까요? 얘기하세요. 저는 금요일마다 그러니까 일기 쓸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금요일은 오전에 망원시장으로 장을 보러 가는 날이다. 그런데 오늘 시계를 잘못 봐서 9시까지 시장을 가야 되는 걸 깜빡했다. 시계를 보니 지금 8시 55분이다. 여기까지 딱 상황 설명. 그러네. 뭔가 느껴진다. 네. 뭔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경계가 오기 직전에 뭔가 내 마음이 뭔가 뭐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한 경계에 대한 감정이 올라오기 전까지의 상황을 상황 전개를 써야 돼요. 우선 한 줄, 두 줄, 세 줄까지. 길지 않게. 오케이. 근데 상황 설명도 너무 뭉뚱그려서 이렇게 대충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육하원칙 있잖아요. 왜 그 경계에 내가 이런 마음이 났는지를 어느 정도는 좀 충분히 설명이 되는 사실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경계 알아차리기. 경계. 두 번째 경계 알아차리기. 경계를 알아차린다. 경계 알아차리기, 경계 바라보기. 알아차렸어요, 저. 그러니까 이 경계 알아차리기 두 번째는 내 감정, 기분, 느낌을 그 순간 포착이 되는 그 상황에 따른 이게 경계였구나라는 걸 이제 본인이 기재를 하는 거예요. 경계지. 그 자체가 경계지. 너무 짜증이 났거든. 이제 그거를 글로 좀 표현하자면 어떻게 쓰겠어요? 어떨 때 디테일하게? 어떨 때 짜증이 났는지 구체적으로. 일단은 사람이 타고 내릴 때, 너무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릴 때, 그 환승 게이트, 그 안에서의 그 부딪히는 그 기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상상을 하자면 어떤 아저씨가 내 가방을 툭툭 치고, 그리고 어떤 뭐 여학생은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불편하게 나를 이렇게 좀 이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한테는 지금 짜증이 났다. 그게 이제 짜증이 나는 내 마음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이제 글로써 표현하는 거죠. 어느 포인트에서 짜증이 났는지 그 경계, 내 기분, 상태를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거예요. 썼어요. 네, 저는 놀랐어요. 9시까지 가야 되는데 5분 만에 차를 몰고 가도 9시까지 못 도착해. 굉장히 이제 당황? 같이 장을 보기로 했던 실장님하고의 약속을 약속 시간을 늦게 5분 만에 못 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떡하지? 실장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났다. 죄송스럽다. 내가 왜 시계를 잘못 봤지? 라는 자책감도 들었다. 이렇게 글로 쓰는 거죠. 가서 실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뭐 등등. 뭔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에 그런 감정을 또 이제 두 번째로 적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그런 거 쓰고요. 네. 세 번째. 세 번째는 일어난 마음을 바라보고 온전함 회복하기예요. 일어난 마음을 보고 온전함을 회복하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런 감정에 휩쓸리거나 경계에 끌려가거든요. 근데 이미 내 마음을 경계 알아차리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경계를 바라봐서 내 감정과 기분을 알아차린 상태잖아요. 그 알아차린 상태에서 뭔가 좀 온전함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좀 멈추고 이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대중교통을 탔을 때 그 짜증남과 불편함을 바라보라 이거죠. 그렇죠. 거기에 계속 바라봤어요. 거기에 끌려서 막 짜증을 부리고 불편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안 아니라 했어요. 내가 왜 지금 나 짜증나 하는구나. 내가 지금 약간 불편해 하는구나. 그 내 감정과 기분을 바라보면서 온전함을 회복하는 거죠.
그렇죠. 나름 불쾌했지만 그래도 좀 정신을 차려서 바라봤죠. 그 마음. 그래도 적어요. 그거를 그거를 이제 적을 수도 있고 이제 그 표현이 어려우면 이제 뭔가 좀 그러한 감정을 확인한 내용을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일단 늦어진 시간을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최대한 남은 5분에서 남은 5분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는 이제 4단계이긴 한데 일단은 실장님께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리고 스스로 시계를 잘못 봤다라는 그 자책감을 바라봤어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상황을 내가 막 바꾸거나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인정하고 우선 즉시하는. 내가 지금 침착했구나. 내가 지금 미안해, 죄송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감정을 바라보면서 온전함을 이렇게 또 회복하는. 근데 그 순간이 잘 챙겨지지 않을 수 있지만 챙겨지면 사실 길지 않아요. 바로 내 감정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자, 다음은요? 네 번째. 어떻게 취사할지를 연구하자. 그래서 사리 연구. 근데 내가 취사를 잘 못했어. 못하면 못한 대로 쓰는 거죠. 그때 내가 못했으면 일기는 그냥 짜증만 났어. 굉장히 짜증이 나고 그렇지만 버티고 이렇게 갈등을 내 안에서 느끼는 것들까지 했어요. 은혜롭게 받아지지 않았어. 어떻게 취사할지에 대한 연말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행동했던 건 세 번째 단계에서 일어난 마음을 바라보고 온전함을 회복하는 그 짧은 시간에 대한 그런 그 수양력이 왜냐면 일기도 다 3학이거든요.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3단계에서 해야 되는 수양력적인 측면에서 내 마음이나 감정, 기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 좀 약해. 정말 힘들었다고. 그냥 막 이게 3단계가 좀 빠져 있던 건데 그렇게 했더라도 일기를 기재했을 때는 그렇게 한 그대로만 쓰는 거죠. 그렇지. 있는 그대로. 그치.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잘 써줘야지. 이제 어차피 뒤에 우리가 12회를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내 12회가 과랑일 것 같다 진짜.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여기서 뭔가 놓쳤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체크를 하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동국교무는 계속 온전한 회복을 못하고 계속 막 그렇지. 내가 차를 갖고 올 걸 아니면 너무 불편해 힘들어 그 감정에 완전히 확 빠져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혼자 이제 막 불평을 내면서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번째 단계 어떻게 취사할지에 대한 연마가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취사할지에 대한 연마나 연구는 내 그 감정과 기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리턴할 수 있는. 근데 이 부분까지 오려면 이 같은 비슷한 경계의 일기나 수행을 많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을 때 이런 경계를 또 이기고 일어나는데 나는 진짜 오랜만에 탔다니까. 저는 그때 이제 우선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조금 침착함을 좀 챙겼어요. 이미 늦었지만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최대한 빠르게 또 장 보러 뭐 더 이상 막 그 실장님한테 죄송하고 내 스스로한테 시계를 잘못 봐서 자책하는 그 마음에 붙들려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빠르게 이제 차키를 딱 사무실에서 꺼내오고 문단속을 딱 빨리 하고 또 차도 이럴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늦었으면 차 운전할 때 급하게 하다가 사고 나거나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또 경계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맞아. 이 온전함을 챙겼을 때 이런 위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늦었지만 빠르게 장을 보러 가려고 딱 처신을 했고 그 전에 딱 핸드폰에 문자로 실장님 10분 늦습니다. 왜냐면 실장님은 막연하게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날씨 너무 춥잖아요. 그치, 오늘 너무 춥더라고요. 먹었지. 근데
근데 이 문자 한 통으로 실장님은 밖에서 기다릴 거를 그치. 약간 어디 이렇게 좀 그치. 실내에서도 좀 기다릴 수도 있고 그치. 아직 지하철이나 뭐 천천히 천천히 좀 올 수 있는 시간을 그래서 문자를 얼른 10분 늦습니다.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딱 보내놓고 차키 갖고 오고 문단속 탁 하고 차를 또 정신 차려서 딱 이렇게 몰고 신호 잘 지키고 사람들 횡단보도 잘 보고 그리고 이렇게 차선 변경할 때도 좌우 백밀러 이런 거 잘 살피면서 왜냐면 그렇게 해야 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또 미스가 나면 더 이제 앞길이 깜깜해지니까 그렇지. 그래서 늦었지만 9시 10분에 시장에 딱 도착을 해서 만났는데 다행히도 문자를 받았던 실장님은 문자 보고 다른 일을 좀 봤다는 거죠. 다행이다. 잘 됐네. 이런 연마. 그러니까 그 순간에 대처할 수 있는 내 감정에 빠져서 계속 힘들어하고 짜증 부리고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그 상태와 그 감정을 바라봤을 때 그 여유로움과 그 온전함이 그리고 침착함이 챙겨지거든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취사에 대한 연구를 또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내는 이게 네 번째. 어떻게 취사할지를 한 단 10초라도 단 20초라도 딱 멈춰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은혜롭고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지라는 이런 뭔가 지혜를 지혜가 이렇게 생겨날 수 있게끔 어떻게 하지? 라는 이렇게 사리 연구를 이제 제가 이제 이 네 번째에서 일기를 썼다고 하면 이렇게 썼겠죠. 일단 내 마음을 이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인 거를 이제 위에 기술을 했기 때문에 핸드폰을 들어서 실장님께 10분 늦는다고 문자를 먼저 보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키를 빠르게 챙겨다가 문단속을 잘하고 운전을 해서 망원시장으로 향했다. 딱 글로서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결국 내 일기도 그 호청기 일기도 다 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중요한데 이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취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걸 쓰는 거예요. 나는 그냥 왔어 일단은. 그냥 온 거죠. 집에 안 갔어. 집에 갈 수도 있었잖아. 근데 왔어. 취사했어. 취했어. 그러니까 3단계부터 좀 삐걱거렸지만 그래도 그냥 그렇지. 그냥 이렇게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나 여기까지 취사했다고 쓰면 되네. 네. 그래서 이제 와서 호청규모랑 인사를 나눴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해서 일기가 마무리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가서 이제 이렇게 한 거지. 실장님, 10분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시계를 잘못 봤어요. 괜찮다고 이제 이미 또 이제 문자를 보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일 보고 딱 맞게 왔다. 나도 안 기다렸다 하고 이제 장을 잘 보고 교당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딱 마무리가. 한편에 경기 하나로 지금 일기가 오늘 거 다 썼어요 지금. 근데 사실 이 일기가 글로 쓰면 길진 않아요. 왜냐면 그렇지. 군더더기 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만 쓰게 되면 그렇지. 여기 이 페이지에 다 써집니다. 충분히 써지고. 이제는 내가 오늘 했던 일기에 대해서 12예를 마지막 12예를 분석하기가 남았죠. 이거는 이제 자체 피드백일 수도 있고 자체 피드백 한 거를 또 교무님이나 지도인에게 감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이거 해주세요. 네, 이거는 또 12예를 분석하는 내용을 따로 쓰는 건 아니고 본인이 이미 썼던 일기의 내용들 중에서 12예를 찾는 거예요. 내가 썼던 내용 중에서 다른 데서 꺼내는 게 아니라 우선 시가 뭐예요? 옳을시. 비는 옳고 그름. 그러니까 그름. 이롭고 해로운 거. 그죠. 그거죠. 12예죠. 일단 시. 옳은 거.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올랐던 부분. 이제 저의 일기를 봤을 때는 그런 시간이 이미 늦어서 약속 시간에 늦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마음을 내 감정과 마음을 잘 바라봤기 때문에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다음 시. 근데 만약에 비도 쓰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내 감정과 그러한 이미 시간이 늦은 상황에 빠져서 그리고 붙들려 있었다면 더 약속 시간에
늦게 되고 실장님과의 관계도 안 좋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추측이지만 비로 비적으로 취사를 했을 때 내 마음을 썼을 때에 그런 나와질 수 있는 복과 해나 죄복을 결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 이로움과 해로움이죠. 그러니까 시로 했을 때는 어떠한 이로움이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시 우선 문자를 보내고 실장님이 더 추운 날씨 기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낸 다음 사무실에서 차키를 챙겨서 문단속을 잘하고 시장으로 갔다. 그랬더니 원만하게 실장님과 10분은 늦었지만 실장님도 추운 곳에서 기다리지 않았고 또 안부를 물으면서 또 기분 좋게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장을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문자도 안 보내고 내 감정에 빠져서 계속 시간을 늦추면서 늦게 갔더라면 실장님께서 추운 날씨 속에 계속 기다렸을 거고 좀 오해가 생겼거나 좀 만났을 때 마음이 서로 불편했을 것이다. 그게 해로움인 거죠. 서로에게는. 이렇게 12회로 분석이 되는 거. 이제 어떤 경우의 일기 같은 경우에는 취사를 했던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땐 실질적으로 해가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해는 사실 이제 전체적인 상황은 그 경계가 나에게 경계였던 이유는 이미 약속 시간을 늦을 수밖에 없었던 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 내가 이제 대처를 하면서 극복을 했는가에 대한 심리장처리권 일기였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제 나름대로 100점 만점에 한 70점 이상은 줄 수 있었던 그런 심리장처리권 일기 한 편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동국교무의 일기로 가보면 내 거는 계속 그냥 그 불편함과 힘듦에 만약에 시를 했다고 하면 옳은 게 뭐지 여기서? 옳은 걸 생각을 해보는 거지. 내가 그 불편함이나 힘듦에 빠져있지 않은 올바른 취사를 마음가짐을 먹었으면 어땠을 것인가에 대한 만약에 그 불편함과 힘듦을 내가 챙겼더라면 그게 이제 시겠죠. 그게 옳음이니까 그렇게 마음을 좀 악한 마음보다는 선한 마음을 내는 것이 옳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불편했어요. 다소 불편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이제 뭐 이런 거죠. 내가 그때 내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바라봐서 불편한 줄도 알고 힘든 줄도 아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했으면 이때까지 올 때까지는 그렇게 막 마음이 계속 이렇게 요란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기분 좋게 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게 나에게는 이로움이죠. 이로움이지 그거. 그게 이로움이죠. 본인한테 이로움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만 이룬 부분은 무엇인가라고 쓰는 거구나. 내가 그때 마음을 챙겼더라면 여기까지 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내가 그 안에서 이루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행동에 있어서 왜냐면 이로움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나는 아까 내 일기에서는 해로움보다는 비하고 해보다는 시하고 이적인 행동을 이미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비와 해를 했었으면 이랬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보는 거고 본인은 이제 비하고 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시하고 이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그때 불편하고 힘든 상황을 내가 마음 컨트롤 잘했다고 하면 여기까지 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또 은혜롭고 제가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그러게 되면은 좀 우리 둘 일기가 좀 상반되니까 반대되는 일기고 이게 뭔가 비교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은 나는 그럼 비해부터 쓰면 안 돼? 있는 그대로 비해를 먼저 써도 되죠. 그치. 네. 불편했다. 불편했다. 이게 비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신규당에 오는 그런 과정들이 다 힘들었다. 그렇죠. 좀 많이 불편하고 괴로웠다. 그렇죠. 그게 비해 같이. 그게 비해.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로 만약에 내가 그런 과정 속에서도 내가 나를 알아차리고 되게 마음 공부가 된다.
그죠? 본인이 반성이 되지 않아요? 마음 공부가 슬슬 되는데. 이게 저절로 이게 어. 아 내가 진짜 그때 마음을 안 챙겼구나. 그러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았구나. 그렇지. 그리고 정신 차리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그냥 그러네. 수경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네. 굉장히 지금 표정이 되게 이렇게 숙연해졌어요.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운행해주는 대중교통이 있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대중교통을 편하다고 이용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또 빠른 시간에 더 빨리 왔었을 거예요.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고 왔던 것이. 이제 은혜로움이 보이나요, 점점? 그렇죠. 그죠? 이렇게 시와 일을 이제 뭔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렇죠. 내 마음을 좀 돌리네. 또 이렇게 시를 내가 이미 짐도 많고 무겁고 대중교통이 오랜만이었으면 내가 차라리 차를 갖고 왔더라면 이런 마음이 안 났을 텐데 나의 준비가 부족했다. 이게 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 차를 갖고 왔으면 그러니까 미리 연마를 못한 우리 상시응용주의사 2조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 부분도 이제 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적인 부분을 내가 차를 갖고 왔었더라면 이런 마음은 아니고 좀 더 편하게 왔어서 마음 상태는 좋았겠다. 뭐 이렇게 대신 이제 그런 거 같겠죠. 차가 더 막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은 호청 교무에게 조금 늦는다고 미리 연락을 하고 했으면 호청 교무도 계속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 거란 뭐 이게 이런 뭔가 다 연구적인 그런 내용들이 도출이 돼요. 이제 그렇게 좋아, 여기까지 할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편의 일기를 딱 12회까지 쓰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내가 일기를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매일매일 이런 경계를 만나서 일기를 12회까지 쓰면 네. 이렇게 계속 쌓이면서 어떤 효과가 있죠? 우선 방금도 느꼈지만 내가 더 마음을 챙겨서 살아야겠다라는 공부심이 그리고 대종사님 법에 대한 교리를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겠다라는 발심이 나고 그리고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이 안 되는지가 드러나게 돼요. 12회를 분석하는 거나 전체적인 일기를 있는 그대로 그제했을 때 내가 이러한 경계에서 보통 주로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굴러지는구나. 사람마다 경계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다르잖아요. 나의 경향성도 파악할 수 있고 내가 고쳐야 되는 습관도 찾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들이 이제 자료로 그리고 우리 보통 보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안 되잖아요. 소를 한번 잃었으면 이제 그 소를 잃지 않기 위해 외양간을 잘 리모델링도 하고 안전하게 보안 문단속도 잘 해야 되는 근데 우리가 이 일기를 공부를 안 하면 또 소를 잃고 계속 또 소를 잃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 마음의 통장에 빵원 계속 잃고 그러니까 되풀이 되는 경계에 악순환이 쳇바퀴 도는 똑같은 경계에 또 넘어지고 똑같은 경계에 또 넘어지고 그런 것들을 일기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제 나중에는 그 경계에 딱 오면 뭔가 그때 순간에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이 있다 3대력이 맞습니다. 딱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러한 경지에까지 우리가 오래오래 또 일기를 열심히 써야겠다. 구독과 좋아요는 은혜입니다.